요즘 애들은 글러먹었다는 아주 익숙한 말이지만 나이 든 사람은 글러먹었다는 왠지 충격적입니다. 어른이 현명해서라기보다는 어른을 지적하거나 의견을 내기 힘든 위계질서 때문이겠죠. 이렇다 보니 어린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과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고 소홀하면 바로 지적받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어떤 의무를 지고 있을까요? 연장자다운 연장자가 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후배와 잘 지낼 필요 없다고 고집 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절되어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다면 세상과 동떨어진 꼰대가 될 위험도 커집니다. 손 아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싶지 않다면 연장자에게도 당연히 젊은 사람을 대하는 합당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나도 모르게 하는 추한 행동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단풍처럼 곱게 늙어가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절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식 없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자식 잘났다. 눈치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랑 말아야 합니다. 말없이 창가를 보며 듣고 있는 상대의 가슴 아프게 사태가 나 무너져 내리는 것 안 보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 들어 혼자가 된 많은 친구들 앞에서 남편 자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 자랑 공짜로 해 기분 풀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롭게 혼자 되어 힘겨워하는 것 안 보이는 걸까요? 말을 할 때는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말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 가진 것 없는 친구 앞에서 폼 잡아 걔도 안 물어가는 돈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 돈 유용하게 쓰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자신의 모자란 것이 많았으면 부족한 것을 막아내려고 자랑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친구 긴 자랑 듣고 집에 가 당신 욕 입이 아프게 할 것을 왜 모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가진 당신 있는 것 자랑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에 일단 서보거나 말해야 하며 야박하게 친구들 위해 돈 한 푼 쓰지도 않으면서 자랑질만 하는 당신은 수도 없이 밟혀 죽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곱게 늙어가며 이런 가치 없는 사람 절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이 먹어 술 만취한 사람처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했는데 늙은이의 추억담은 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듣게 되는 친구들이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공경을 지속적으로 겪어야만 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을 줄여야 하며 다시 생각해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기억력이 떨어져 말이 술술 나오지 않는 데다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데 반해 노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관객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듭 이야기를 하면 관객은 예의상 듣는 척해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새로운 관객에게 이게 너무 중요하고 다시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거듭 이야기하면 시간이 갈수록 관객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야기를 해달라고 젊은이들이 초청하지 않는 한 오래전에 겪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가급적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야기를 특별히 재미있게 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를 짧게 끝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짧은 말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촌철살인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요? 네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저마다 삶의 곡절이 있고 그 곡절들을 잘 헤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자기 자랑을 하거나 대화를 전적으로 주도하려 들면 곤란합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후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질이 급해서인 경우도 있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습관이 들어 고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채트려야 승리감을 맛본다면 이는 일종의 강박신경증입니다. 어떤 노인은 내 나이가 이 정도이니 말을 좀 막 해도 괜찮겠지 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하는 모습이 노인을 고상하게 그리고 존경스럽게 합니다. 5번째, 지나치게 훈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 심리에는 유산, 특히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인들은 기회만 되면 훈계하고 설교하려 합니다. 공부해라, 착한 사람이 되라, 결혼해라, 성공해라 등등. 노인들은 자신이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을 후손들이 이뤄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훈계하겠지만 이 말을 듣는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노인들이 평생을 살아온 표준과 지금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표준은 다릅니다. 목적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방법은 사뭇 다릅니다. 구식 사고방식에 의해 표현된 훈계와 비난은 젊은이에게 거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또한 젊은이는 그런 말을 하는 노인을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다시는 만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은 당신의 표준에 맞게 살고 있다 해도 젊은이들의 표준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작은 것이라도 격려할 말을 찾으세요.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좋은 글을 보았습니다. 묘원 스님이 쓴 글인데 제목은 말입니다. 말이 많았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은 것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긴 습관입니다. 말이 많았을 때는 단지 말을 많이 한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들뜬 마음이 고요해지면 차츰 말이 조절됩니다. 노인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이나 많이 하고 가자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한마디라도 영혼이 깃든 말을 남기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아름답게 늙어가야 할까요? 여자들은 여유로운 부잣집 할머니처럼 온화하게 늙는 것이고 남자들은 노신사처럼 중후한 멋을 풍기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 아닐까요? 20대 얼굴까지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얼굴이라 하지만 50대부터는 스스로 만드는 얼굴이라 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언제나 밝은 얼굴 선한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얼굴이 있는 반면 가만히 있어도 성깔 있어 보이고 괴팍해 보이는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 변해진다 합니다. 인간의 노화는 그 어떤 의학으로도 막을 길이 없지요. 그래서 그 노화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아름답게 늙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중 필수인 것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식이요법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건강을 올바르게 다잡아주면서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척도라 합니다. 두 번째,
적당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꼭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기보다는 생활 방식 속에서 자주 움직이며 특히 집으로 들어갈 때 나올 때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면 매우 효과적이라 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좋습니다. 너무 적게 자고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뭐든지 균형적으로 알맞게 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것인데 전문가들은 매일 45분 걷고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비결이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과 부딪히게 되지만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 합니다. 다섯 번째, 노화에 맞서지 말고 자연스럽게 수용하세요. 의학의 발달로 작은 주름 하나에도 집착을 하고 피부 미용 시술과 성형들을 합니다. 알맞은 피부 관리는 좋지만 과도한 성형으로 나이에 맞지 않는 어색함을 주는 얼굴은 오히려 아름다움을 상실한다 합니다. 노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긍정적인 사고와 베푸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이 멋지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늙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집착하는 것은 인상을 안 좋게 만들고 흉하게 늙어가게 만든다 합니다. 곱게 늙는 법을 늘 강조하시는 종교계의 명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예쁘다 고 했습니다. 봄꽃은 예쁘지만 떨어지면 지저분하지요. 그래서 주워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잘 물든 단풍은 떨어져도 주워갑니다. 때로는 책갈피에 끼워 오래 간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예쁜 거랍니다. 잘 늙으면 청춘보다 더 아름다운 황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무리 의욕 있고 하고 싶어도 나이 들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나이 들어 욕심을 부리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고 추하게 느껴진다 하죠. 여덟 번째, 과로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막 산을 오르거나 일을 하거나 무리하거나 과로해서 쓰러져도 며칠 쉬면 거뜬하지만 늙어서 과로하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가을비처럼 한 번 비가 오면 확 추워지듯이 과로해서 한 번 쓰러지면 그냥 팍팍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절대로 과로하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 과식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토하고 해도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지만 나이 들어서 술을 과하게 먹거나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건강도 해치고 남이 봐도 취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음 과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열 번째, 말을 줄이세요. 젊은 애들은 제잘제잘 말을 많이 하면 귀엽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말을 많이 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여야 하죠. 특히 잔소리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걸 어쩌지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죠. 그걸 입으로 다 표현하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11번째,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주지 마세요. 옛날에는 나이 들면 재산을 다 자식한테 물려주고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며 아무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아무리 재산을 물려주어도 부모는 부모나는 나의 세상이 온 겁니다. 내 자식만큼은 괜찮겠지 믿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늙어서 오갈 곳 없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그것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살림을 살고 있는 집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며 논도 두세 마지기 양식이 될 만큼 남겨야 되고 밭도 한 마지기 정도 채소 갈아 먹을 건 남겨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절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노후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나이 들수록 집과 환경을 모두 깨끗이 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귀중품이나 폐물은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살아생전에 선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받는 이 또한 고마운 마음이 배가 됩니다.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여 구질구질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 옷을 입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비싼 옷을 입어도 좀처럼 태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하게 차려 입어야 합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세요. 노인의 장황설과 훈수는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말 대신 박수를 많이 쳐주는 것이 환영받는 비결입니다.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세요. 집에만 집거하며 대외 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들 수 있습니다. 동창회나 향후의 옛 직장 동료 모임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될수록 익숙한 모임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이색 모임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카페 모임 등 취미활동 모임에 나가면 말없이 솔선수범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나이 들었다고 대우받으려 하면 기피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롭고 활달한 노인은 주변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짧으면서도 의미 있는 지혜의 언어를 구사하고 독창적인 유머 한 가지를 곁들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다해야 합니다.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대접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선 자신이 즐겁고 가족과 아랫사람들로부터는 존경과 환영을 받게 됩니다. 친구들 모임을 비롯하여 어떤 모임이든 마찬가지라 합니다.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껏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세상만사와 부부 자식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변모할 리가 없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로 속을 끓이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심신과 여생을 편안하게 하며 우아하게 늙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모든 사항들이 정답일 수는 없으며 다만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첨언드리며 숙제를 풀 수는 없어도 풀고자 하는 노력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을 수 있습니다. 어여쁘게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길.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가는 길은 없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 두렵기만 합니다. 여정길의 친구가 그리웁기도 하고, 때로는 말벗이라도 할 친구를 그리워하는 노역에 뛰는 가슴으로 두리번 찾아보기도 합니다.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아주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길.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가는 길은 없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 두렵기만 합니다. 여정길의 친구가 그리웁기도 하고, 때로는 말벗이라도 할 친구를 그리워하는 노역에 뛰는 가슴으로 두리번 찾아보기도 합니다.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아주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습니다.